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캔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를 굉장히 즐기시고 계실 텐데요. 정말 이제 이번 추석은 굉장히 긴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좋은 힐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전국도 좀 개운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개운해질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월부터는 이재명이, 조국, 문재인 요것들 싹 다 구속될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대를 가져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좀 참고 기다리시면은 세상이 바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석 상당히 의미가 깊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추석이 끝나면 1차적으로 문다일을 소환하고, 그 다음에 김정숙, 문재인을 소환하는 이런 수순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이제 10월, 11월 달이면은, 이재명이도 배지를 띄는 시간이 이제 오는 것이고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조국은 법정 구속으로 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극적인 이제 변화가 우리 이제 여권의 말하자면 이제 통합,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당,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반등,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 이게 저절로 오지는 않죠. 왜? 그만큼 야권의 반발이 이제 강하고, 지금 야권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제기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특검, 이렇게 해서 임기 3년은 너무 길다. 조국 같은 인간은 아예 대놓고 3년은 너무 길다? 무슨 특별위원회까지 만든 인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는 본인의 이런 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커오니까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본인의 방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이번 연휴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지금 야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역량과 준비를 갖춰야 되겠고, 그 일선에서 자기네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의 큰 문제점은 뭐냐? 정당이 민심을 제대로 딱 수집을 해서 반영을 해서 그런 이제 정부를 운영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틀린 말 아니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대로 민심을 딱 잡으려면요, 입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입만 가지고도 싸우니까, 입만 갖고 싸우는 의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으로도 안 싸우는데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과연 머릿속에는 과연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이제 딱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투쟁의 자세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의힘만을 믿어서는 아니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사불란한 이 국정 운영, 모멘텀, 이 전환의 모멘텀을 우리가 만드는데 당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트럼프 이제 범죄자 요 관련 기소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바로 기소 조치가 됐고요. 법원에서도 다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외교의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의 아주 극적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갖다가 대박이 이제 외교적인 또 대박이 터졌는데, 바로 뭐냐? IAEA, 세계적인 핵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이제 UN 기구가 되겠는데, IAEA의 총회 의장직을 우리 대한민국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 이래 IAEA 총회 의장을 맡게 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왜 더군다나 우리는 말이죠,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그래서 의미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이가 드디어 또 한 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야, 이런 뻔뻔한 인간 말이죠. 참,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래도 우선 하나, 자, 요걸 보십시오. 자, 이 수학하는, 이걸 이러한 지금 이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통도사 메밀밭, 추석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요 메시지 세 번째 입장문을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비교적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런 저런 설들이 이제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평가를 너무 이제 어차피 누구든지 다 잘하는 일도 있고 모자라는 일도 있는데, 유독 지금 이원석 총장의 경우는 잘못했다는 평가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임식 날 검사들도 제대로 퇴임식에 참석을 안 했다라는 설서부터 시작해갖고 미완의 퇴임에 불과했다, 이런 혹평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번 이제 트럼프 지금 이제 전 대통령 이 암살 시도범, 요게 이제 체포되는 순간에 이제 모습이 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암살범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한 가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게 이제 총기를 뭘로 썼느냐. 근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AK-17 계열의 총기를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AK-17 계열의 총기가 아니고 소련제 SKS, 요게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안에서 살 수 있는, 100만 원도 아니죠. 한 5, 6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총기를 사용했다, 요게 지금 알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알려진 것은 무려 이 골프장 인근에서 12시간씩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12시간이나 거기에 이제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미 경호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호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바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혐의는 두 가지 혐의로 일단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떤 혐의냐? 우선요, 지금 이제 이 라오스 이 범인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도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어요.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이렇게 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중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죄인한테 금지된 총기 소지 위반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년 번호를 총기에 나와 있는 1년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년 번호를 다 지운 총기를 소지한 혐의, 두 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12시간씩이나 어떻게 이제 있었느냐? 여기 현지 시간인 15일 오후 1시 30분이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새벽이죠, 새벽 3시 31분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2시간씩이나 잠복하면서 노리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미 경호당국에서. 요것이 이제 큰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라오스가 머문 장소에서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2개의 가방, 그리고 조준경을 장착하고 장전된 SKS 계열의 소총, 그리고 음식을 담은 검은 플라스틱 봉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유죄 선고를 받은 거, 대량 살상무기 소지 혐의로, 이게 이제 2002년도 로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금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로스캐롤라이나에서 훔친 물건을 보유한 혐의로 또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9월 15일 오전 1시 59분부터 그리고 이제 오후 1시 30분까지 12시간 머문 거, 이때까지 전혀 미 경호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한 점, 요것이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고요. 라오스의 최신 주소지는 이제 하와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아왔고, 하와이에서는 주택 건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원 판사 앞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주당 3,000불씩의 소득을 올렸다. 그런데 근거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는 이제 호놀룰루에서 이제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기행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이제 용병을 모집하는 활동을 했는데 별로 신동치 않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본래는 트럼프를 지지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그리고 트럼프를 비호했다. 그래서 트럼프를 얼간이 이디어트, 또 광대, 그 다음에 바보, 이런 걸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거, 이거 트럼프가 파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실수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트럼프,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도망가는 요 라오스 요거를 잡기 위해서 이 경찰차들이 한 150km로 이제 달렸고요. 그러니까 150km의 속도로 144km를 추적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헬기까지 또 출동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교적 승리인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도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뭔가 좀 외교적으로 해결할 뜨거운 그 현안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 자기네들이 외교 이 채널을 통하지 않고 윤 대통령한테 조금 SOS를 보내는 일까지 있는 그런 그 또 이 에피소드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윤 대통령의 외교적인 그런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이제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국제 원자력 기구의 68차 총회입니다. 총회 의장에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총회 의장에 선출이 되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오지리 대사, 이 함상욱 대사가 이제 총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회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은 57년도 IA 창설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89년도에 우리 한국 과학자단의 전근보 박사가 처음으로 이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이번에가 두 번째인데요. 요 한 대사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2021년도에서 2022년까지 IAEA 이사회 의장도 수임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요 한 대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IAEA에서 이사회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사회 의장하고 총회를 모두 맡게 된 처음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IAEA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기구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국제기구로서 한마디로 해서 핵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IAEA 총회는요, 이 IAEA의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이고 전 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3천여 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연례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 논의 사안을 결정하고 권고하는 권한, 그리고 결의를 채택하는 권한, 그리고 이사국을 선출하는 권한, 그리고 예산 승인과 연례보고서 심의,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번 그 68차 총회에서는요, 원자력 과학 기술을 응용하는 문제, 북한 핵 문제, 우크라이나 원자력 안전 문제, 핵 안보 문제, 이란 핵 문제, 중동 문제, 그 다음에 오커스 핵 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 이런 글로벌 핵심 안보 이슈를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 이제 경제적인 지표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서 이태리 다음으로 6위에 이제 랭크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서 이번 그런 이제 경제력,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외교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낳은 중요한 하나의 수학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과 조국과 문재인 같은 인간 사법 리스크만 제거가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나라의 위상을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재인의 요 SNS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통도사 메밀밭, 그리고 이제 추석 메시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내내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추석 때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지금 이제 사실상 검찰 수사와 관련된 메시지인데 수학, 이 공물을 거둬들이는 이 수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어요. 외형상으로는. 자, 그래서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판은 황급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서요, 해시태그에 이제 반일의 진심, 그 다음에 또 해시태그하고 땅콩 수학, 해시태그하고 고구마 수학, 그리고 해시태그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의만 갈 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이제 무슨 무수학하는 거 이런 지금 내용으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콩, 무도 있고 땅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땅콩 다발을 갖다가 양손에 들고 정면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은 밀짚 모자를 썼고 수건을 둘러맨 그런 농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곡괭이로 흙을 파내고 고구마를 캐는 모습도 전부 다 공개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제 이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통도사 메밀맛 메시지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이제 불만이 대단히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왜? 지금 이제 검찰이 부를 날짜가 가까우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자, 이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추석 메시지만은요, 내내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밭은 황금빛 풍요로 지어진다. 요런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의 이 현 상황을 좀 뭐라고 하소연할까? 또 비판할까? 비판이라고 할까요? 요런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 겸 추석 메시지가 되고,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통도사 메밀밭 요렇게 딱 한 말만 써 있고요. 이 하루는 이제 시작하먹고, 그리고 이제 먼 산을 바라보는, 그리고 뒤에 우산들은.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거 묵비권 행사겠구나. 검찰에 좀 안 가겠다. 이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검찰의 수사망이 그만큼 이제 세게 몰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요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최근에도 여러분들 뭐 많이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뭐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예. 자, 그래서 요게 본인의 일종의 검찰 수사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이 끝나게 되면요, 민주당에서 새로 만들어진 전 정권 탄압대책의 소속 의원들도 지금 이제 문재인을 예방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뻔한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전 정권 탄압대책위에서는요, 문재인을 수사한 검사, 그러니까 이제 전주지검의 박영진 검사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담당 검사가 이제 한영규 부장검사, 예, 요런 그 담당 검사들 갖다가 이제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재명이도 이제 판결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문재인은 소환이 임박해 있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이 방탄 동맹을 아주 세게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11월 말쯤 되면 김경수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김경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친명과 그다음에 친문이 지금은 하나로 합쳐지는 강한 방탄 동맹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강성 이 방탄 동맹이 김경수 귀국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그 현직 국회의원들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조국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요게 이제 그때 이제 보도 시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문화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하고 조국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팩트를 갖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조국이야 당연히 배치 뛰는 거죠. 2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도 당연히 배치 뛰는 거죠. 100만 원 넘어가면 되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고서도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그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정치장을 받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 예. 이 동작 을의 이수진이가 아니에요. 이수진이고, 그 다음에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이 허정식 의원, 그리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차규근, 이건 조국당이죠. 그 다음에 이성윤, 조국 혁신당 의원, 이성윤은 조국 혁신당은 아니고 이성윤은 민주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차규근,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나경원, 김정재, 송은석, 윤한홍, 이만희, 그 다음에 이철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범계하고 박주민,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큰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2대 총선의 경우 이제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기 때문에,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이번에 배지를 띄게 될 것이냐, 요것이 이제 관심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보도를 보면요, 20명에서 30명 선으로 대충 압축이 된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게시판들이 자칫 윤한 갈등을 부채질하는, 그 윤 대통령한테 탈당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당원 게시판은 하루에 3번 이상을 못 옮기도록, 몰리도록, 예. 그래서 딱 3회로 제한하다 보니까 찬반 양론에 지금 불이 붙어서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떠났지만은,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남겨놓고 떠났지만은 미완의 됨이 됐다. 이 얘기는, 자,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얼마나 서둘렀는데 요것도 해결을 안 하고 지금 후임 총장한테 넘겨주고 갔지 않았습니까? 왜? 최재형의 수사심의 신청을 갖다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참, 야,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떠났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재명 수사, 조국 수사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조국 수사를 갖다가 검찰 수사팀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걸 막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리스트에서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를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즉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좀 막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검찰 내부의 불만, 떠날 때까지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임식을 하는데 상당수 검찰들도 참석을 안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검찰 이원석이는 떠났지만은 그 남겨놓은 뭐라고 그럴까요? 유산이랄까? 요것이 이제 비판적인 대상이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